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5년 면제 시행 여부와 파장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행될지 안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주제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한국경제신문에서 이것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지만 어제 한국경제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고 나서 정부에서는 검토된 바 없다, 확정된 바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하여튼 내용이 좀 많긴 한데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회원가입 대시민으로 회원가입하시면 조금 더 자세한 앞으로 시행이 일어났을 때 어떤 아파트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그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할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살펴보도록 하고, 자, 오늘은 과거 사례를 통해 가지고 과거 몇 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3년 14년입니까? 13년도에 한번 있었고, 외환위기 때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 이때는 제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2013년 4월 1일, 자, 미분양 5년간 양도세 면제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게 어떤 조건이었는가 하면 6억 이하 아파트 또는 국민평형 아파트 이하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5년 동안 오른 가격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면제해 주겠다 하는 겁니다. 사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상가도 그렇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법인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양도세가 많습니다. 토지 같은 경우에도 거리 제한이 있죠. 거리 제한이 있고,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야 같은 경우에 활동을 하면 양도세가 상당폭 감면되긴 합니다만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죠. 양도세가 완전히 면제되려고 하면 한 8년 경작, 10년 가까이, 농어촌 공사 이런 이야기도 하려고 하면 할 이야기 것도 없는데, 여하튼 간에 이 양도세 면제라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죠. 내가 만약 5억 주고 샀는데, 자, 이게 4년에 걸쳐 가지고 10억이 됐다. 자, 10억에 판다 하더라도 5억에 대한 양도세가 없다 하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주택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그죠. 부동산이긴 한데 세금이 없다 하는 거는 아주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시행할지, 자, 이걸 왜 시행하느냐 이런 의문도 드는데, 사실 대구, 울산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많지만 경기도 조금 많죠.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향후 한 3년 후에 공급 물량이 없다. 그래서 건설사가 부도가 나면 앞으로 민간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급자가 없다 이거죠. 그러면 아파트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상상에 맡길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것이 2013년도에 4월 1일부터 시행해가지고 12월 말까지 구입자에 한한다라는 요 대책이 있었죠. 그래서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SNS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런 조치가 나왔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았고,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제 미분양 아파트를 한 개, 두 개 매수를 했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이 완전히 소진되는데 제 기억으로 한 2년 정도 걸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 정확한 인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만일에 지금 이런 정책이 시행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길어도 1년 6개월 내에 좀 소진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소진되면 어떻게 되느냐? 기존 아파트도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하여튼 외환위기 직후에도 5년간 양도세 전액 감면 이런 조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자,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건설사의 자금난 해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사실 우리나라 경제는 부동산 경제가 한 30%, 40% 이렇게 차지한다. 그 이상 차지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만, 일단 건설사가 무너지면 금융권도 엄청난 파장이 있고 여러 가지 가게에서도 어려움이 있겠죠. 있다 보니까, 자, 건설사가 파산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 이런 정부의 다급한 정책이 아니겠나 싶은데, 아직 정부는 이에 대해서 확정된 바 없다 이렇게 지금 정부가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부동산으로 자금이 유입돼 가지고 국내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이 마이너스입니까? 하여튼 수출이 상당히 안 좋죠.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내수라도 좀 어느 정도 진작시켜야 되는데, 진작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가장 손쉬운 게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하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미분양이 어느 정도 되느냐? 2023년 7월 기준으로 전국에 6만 3천 가구입니다. 자, 6만 3천 가구인데 특히 많은 지역이 어딘가 하면 대구다 이거죠. 대구는 지금 미분양이 무덤이라 할 정도로, 뭐 서울 같은 경우에 1000세대 정도, 경기도가 조금 많죠. 6,500가구지만 대구를 보면, 자, 부산도 2천 가구, 자, 대구가 지금 11,000가구다 이거. 최대치는 거의 14,000가구 됐는데 지금 11,000가구다. 자, 이 데이터도 정확한지 의심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가 무너질 수 있고 파산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가지고 금융 부실로 이어질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처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심각한 게 대구와 울산. 자, 울산이 한 3천 가구 이렇대죠.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한국경제신문에 자, 이런 기사가 나오죠. 어제 날짜죠. 어제 날짜 아닙니까? 오늘 새벽 뭐 나오는데, 지방 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 추진되어 있는데, 물론 이렇게 하니까 정부에서는 확정된 바 없다, 검토한 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자, 정부가 주택 공급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공주택 공사비 인상과 부동산 PF 보증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자, 미분양이 심각한 지방에서는 양도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석 전후에 아무래도 정부가 발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런 걸 보면 부동산은 더 이상 경제가 아니고 정치다 이런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내년에 총선이죠. 자,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자, 경제를 생각하긴 합니다만은 정치도 생각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리고 공공주택을 지을 때 원자재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를 공사비에 반영하고 지방 미분양 해소 방안 마련과 PF 연대 보정 관행 개선 등 주요 논의 대상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비 갈등으로 멈춰 있는 전국의 38,000 가구가 원가 상승을 고려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정부가 해소해야 될 방안이다. 그리고 미분양 지역에서는 5년간 개인이 사면 양도세 면제, 그리고 민간 리츠를 활용해 가지고 미분양을 매입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매입하면 건설사의 자금난이 해소된다 하는 겁니다. 특히 지금 유력하게 하는 게 수도권, 그리고 수도권은 사실 미분양이 없죠. 대구, 울산, 특히 대구가 지금 심각합니다. 그렇죠? 심각하다. 6만 가구 중에서 한 1만 가구 정도가, 정확하게 6만 3천 가구입니까? 그래서 13,000가구니까 이게 어디입니까? 16%. 자, 16%. 전국의 미분양의 16%. 좀 많게 이야기하면 20% 가까이가 대구의 미분양이다. 자, 이렇게 되면 심각하죠. 그러면 건설사가 무너질 수 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금융도 부실되고, 금융이 무너지면 한국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러한 연결고리로 지금 지방 미분양을 양도세 면제를 완화, 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PF 대출 같은 경우에도 좀 완화시켰다 이런 거고. 자, 정부는 시장에 확산하는 공급 부족 우려를 조기에 차단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뒤에 서울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자, 공급 물량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년 24년, 25년 뭐 적정 물량이 47,000세대라고 봤을 때 내년에 15,000, 25년도에 2만, 26년도에 1,000가구죠. 자, 이렇게 되면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한다고 한국경제신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3년 뒤에 입주 대란을 막기 위해서 소형주택 규제를 완화하고 자, PF 대출의 물꼬를 틀 필요성을 지적한 개발협회장도 있다 하는 거. 자, 그래서 현재 뭡니까? 전국 누적 분양 물량이 전년 대비 44% 급감했다. 자, 이렇게 되면 2, 3년 뒤에 공급량이 상당히 줄어든다 하는 겁니다. 또 공사비가 지금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높은데, 자, 이것도 현실화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이렇게 되면 기존 주택도 같이 움직이겠죠.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허가도 많이 줄었고, 자, 착공도 많이 줄었고, 자, 분양도 많이 줄었다. 자, 이렇게 되면 공급이 상당수 줄었다. 22년 대비 지금 많이 줄은 거죠. 착공은 마이너스 54% 줄었고, 분양은 마이너스 44%, 자, 인허가는 마이너스 30% 이렇게 줄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한 2년 뒤, 보통 한 3년 뒤에 이제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미리 준비한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지방 미분양 위기 세제 완화 거론되어 있는데, 그래서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한다. 그래서 2013년도입니까? 그때 시행됐을 때 한 2년 가까이 걸쳐 가지고 미분양 해소됐는데,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다른 게, 대구 같은 경우에는 살고 싶어하는 곳의 미분양은 지금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래서 뭐 그렇지 않은 곳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전국의 미분양 가구가 6만 가구다. 대구에 11,000 가구다. 그래서 특히 준공후 미분양, 이 악성 미분양이죠. 늘어나고 있어 세제 혜택을 적극 이용해 가지고 위기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것이 현실화되면 부동산 경기는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리고 뭐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그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지금 현재 이것이 9월 말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대구 부동산 시장에는 판이 흔들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거 사례를 봐서도 그렇고, 물론 과거와 지금은 상황이 좀 많이 다르죠. 그 당시에는 핵심 지역에 미분양이 많았고, 지금은 주변 지역에 미분양이 많긴 했습니다만은 학습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뭐 타 지역에서도 매수를 하러 많이 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떤 부동산을 구입한다 하더라도 특히 아파트 1가구 1주택은 당연히 양도세 면제죠. 그러면 다주택자가 움직인다 하는 겁니다. 돈이 있는 사람이 아파트를 매수한다 하는 게 핵심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정리해 가지고 대시민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